초코 마리. 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또 댓글 리뷰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또 몇 가지 좀 안내 말씀드리는데요. 최근 들어서 구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기능 이야기를 잘 모르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구독을 누르셨을 것 같고, 어떤 학문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제가 이제 앞으로도 올릴 영상이라든지 또는 기능 이야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어떤 개념, 관점을 좀 갖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가능하시면 옛날 제가 처음 올렸던 영상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부하시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경우는 참 보람을 느낄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우울해진다고 얘기할까요? 이제 회의를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힘을 받는 댓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그런 댓글들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송소피아 님께서 올리신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건강에 유익한 정보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건강 강의 늘 기록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염원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 선생님 강의 감동이 됩니다. 저는 과일 싫어 걱정했는데 단맛은 뱉어버려요. 신맛, 쓴맛, 다크초콜릿 좋아해요. 매운맛 좋아해요. 너무 건강해요. 74세 켈리. 이분 연세가 74세대요. 근데 너무 건강관리 잘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74세인데도 아픈 거 없이 건강하시다니 참 너무 다행입니다. 다음 댓글은 MJ 스텔라님이 올리신 댓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류마티스 환자가 된 후로 100% 공감 내용입니다. 저는 현재 약을 먹지 않고 약은 처음 4개월 정도만 먹었음. 오로지 음식으로만 다스려 가며 관리하고 있어요. 제 경험도 도움이 되고자 적어볼게요. 피해야 하는 음식, 육류, 계란, 우유, 밀가루 음식, 라면, 과자빵, 수제비, 국수 등 모두 포함. 좋은 음식은 봄나물류, 특히 엄나무순, 두릅, 냉이, 생선회, 자연식, 단백질 공급원은 생선과 두부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1년에 한두 달, 주로 겨울 빼면 거의 르마티스인 줄 모르고 잘 지내요. 그러다가 관리 못해 손, 발가락 부을 때에는 아로니아 원액 사서 하루 한 잔 마시는데 이게 저한테는 약이에요. 그리고 류마티스 비활성기에는 국수란 소고기는 가끔 먹기도 하지만 활성기 때는 진짜 우유나 유제품, 계란, 밀가루, 과자 먹으면 바로 표남. 치킨 등은 류마 발병 후 한 번도 안 먹음. 다행인 건 육류를 안 좋아해서 그게 가능했어요. 이분도 관리를 참 잘하셨죠. 지금 보면은 당연히 이제 활성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고, 그렇지 않을 때는 가끔씩 이제 드셨던 것 같아요.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지금 잘 피하고 계시는데 육류, 계란, 우유, 밀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자연식품들은 너무 관리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따로 뭐 조언 드릴 건 없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발이 부을 때 아로니아 원액을 드셨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산화제잖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베리 종류 또는 이런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성분은 베리죠. 그래서 이런 베리 성분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면은 항산화제 역할로서 염증 반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검사 없이 관리를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저라면 이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 몸에서 여러 가지 면역 반응과 알러지 반응 유발하는지 음식 항원 검사 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밀가루의 반응이 나타나고 우유의 반응이 나타나고 유단백의 반응을 나타내는데, 계란은 또 괜찮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초지 계란을 드시길 권하게 되고요. 무조건 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공급을 좀 해줘야 되니까, 어떤 경우는 뭐 다 우유, 밀가루, 계란이 다 안 맞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 개인별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플랜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정확하고 좀 오해스럽지 않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송님이라는 분이 이제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읽어드릴게요. 2주 전에 비타민 D 복용하고 걸을 때 더 이상 아프지 않아서 고맙다고 댓글 썼었는데, 어제 드디어 사마귀가 씻으면서 발바닥에서 뚝 떨어졌어요. 와, 아침에 보니 살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치료하느라 너무 고생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겠어요. 이분은 제가 족저사마귀 파트에다 올린 거 보고 치료 더 이상 안 하시고 비타민 D만 열심히 먹으면서 지켜봤더니 실제로 이제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제 좋아지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바른 어떤 면역학적인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자연 내 몸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만 해도 저는 큰 행복이고요. 그렇게 되시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은 이제 좀 마인드가 바뀌겠죠. 이제 자기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병원이 생기지 않기 위한 어떻게 내가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로 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그냥 계속 그냥 대충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병이 생겼을 때 이 병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뭐 이걸 어떻게든지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 가서 필요 없는 시술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김현정 님이 올리신 댓글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스틸이라는 희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데 식습관으로도 교정이 안 되었는데 영양제 오메가3겠죠? 오메가3 비타민 D 먹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초지 고기 바꾸고 우유 계란도 바꾸었고 6개월 지난 후에 많이 좋아졌는데 최근 요오드까지 2달 먹은 후 조절이 안 되던 체온과 눈썹, 손톱까지 좋아져서 본인으로 20살 이후 처음으로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고 서울대에서 정기검진도 수치상 아주 좋아져서 요즘은 정말 제가 영양사로 근무하면서 다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오드는 늘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요오드 편 3편 정도 다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과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항상 주위에 추천하는데 아직도 전혀 먹거리에 관심이 없고 매일 영양 상담하는데 전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네요. 선생님 진료 동영상 보면서 저도 열심히 책 보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꼭 포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제 영상 보시고 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실제로 따라했을 때 몸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경험하시면서 이렇게 좋아졌다는 후기를 올릴 때마다 제가 그래도 유튜브 하는 보람을 느낄 때가 이때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댓글에서 그냥 딴지나 거시고 또 제가 말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다 이제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래도 상처받을 건 또 상처받기도 하죠. 뭐 그래도 좀 성격이 좀 무던한 편이라서 잘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저를 기쁘게 해줬던 몇몇 댓글 보면서 좀 위안을 갖습니다. 마지막 댓글 같습니다. 암 관련 자료 3번째 파트에다 댓글 다셨는데요. 박연영님께서 올리셨는데 기능의학 전공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 영상 보게 된 지 2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선생님 영상 찾아 배우고 익히느라 참 바쁩니다. 암 환자라 저와 관련이 있기에 오늘 인사드려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암은 했지만 나머지 치료는 대체 의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마다 하는 검사 결과를 두고 담당 선생님께서 의아해 하시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제 자신 실험 대상으로 삼고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제발 전이 없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지인들에게서 오진이었던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 비슷한 진지한 소리를 듣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완치 판정이라는 5년 중 3년째인데 5년 잘 이겨낸 후도 지금처럼 대체 의학으로 예방할 겁니다. 앞으로 선생님의 가르침 열심히 저의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암이 생기시고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 3년이 지나시는데 아직 재발이 없이 건강하신가 봐요. 이제 일단은 그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로 따지면 하프 라인은 넘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반전 끝나고 이제 후반전 정도 넘어가고 계신 거니까 일단은 전반전만 넘어도 저희들은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시기가 전반전인데 이때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거든요. 이때를 잘 넘기셨다면은 이제 오히려 더 후반전에서는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5년 이내에만 재발하지 않는다면은 거의 이제 완치 판정 받으실 수 있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 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겠죠. 보시면은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은 다 저 멀리서 제 영상을 보고 그대로 또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또 관리하고 계신 거에 대한 그런 고마운 댓글들을 많이 읽을 때마다 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아니라 좀 들은 걸 좀 잘 숙지를 해서 실제 삶 속에서 그걸 잘 이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댓글 리뷰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조금 제가 슬럼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좀 더 다른 데 신경 쓸 게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유튜브 작업해야 될 것들을 지금 뭘 해야 될지 아직은 좀 선정이 좀 덜 되다 보니까 작업을 빨리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너무 영상을 오랫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하는 게 좀 너무 뜸해질까봐 댓글 리뷰로 오늘은 찾아뵙고요. 조만간에 또 열심히 또 기운 차려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 공부를 하는 의사로서 남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